네, 3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행위를 모두 실천한 인물은 첫 번째, 하와이에서 대조선 군단을 만들었다. 군대를 조직했었다. 그리고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초를 닦는 데 기여했었던 인물이다. 아, 대임정의 수립에 이제 기여했었던 인물이었구나. 늘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군대의 힘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하여 독립을 찾고자 주장했었던 이분은 무슨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장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구나. 우리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장 독립을 주장했었던 인물부터 찾아보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자, 1번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이름이 나와 있네요.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체계적이었었다면 이 3.1운동이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국내에는 한성정부, 우리나라 여기 북동쪽으로 뭐가 있었어요? 연해주가 있었지? 맞아요.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여기 서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하이, 그렇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단 말이야. 요 세 가지의 정부를 하나로 합치는데 큰 기여를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외교와 무엇을 통해서? 실력 양성을 통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셨어요. 또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쳐지고 나서 1919년 9월 달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 합쳐지고 나서 대통령에 오르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었죠.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되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안창호와 이승만은 이 무장 독립론자랑은 맞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군요. 자,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맞아요. 신채호 선생님도 무독립선언서를 같이 발표했었던 39명 안에 있었던 인물이죠. 이 신채호 선생님도 무장독립론자였습니다. 우리가 무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에서도 이 행동 강령을 이제 썼던 인물이란 말이야. 이 신채호 선생님이 썼었던 조선 혁명선언을 딱 보게 되면은 와, 뭐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일본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야. 무기를 들고 일본과 맞서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님도 무장 독립론자인데 신채호 선생님이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국민회의를 하게 되잖아. 그치? 뭐 때문에? 이승만 탄핵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채호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자, 창조파의 신채호 선생님이 있었고 안창호 선생님은 개조해야 된다. 개조파로 이 무장독립론자와 외교독립론자가 조금 갈라졌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 둘 사이에서 뭐였어요? 현상유지파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까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남아져 있고. 자, 박용만은 누구예요? 맞아요. 1912년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는 인물입니다.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의 성격은 어땠어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왕은 없다는 이 민주공화정을 추진했었던 단체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맞아요. 무장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왠지 박용만 선생님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장인환 선생님은 누구예요? 장인환 선생님은 맞아요. 친일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슨을 사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티븐슨 사살했던 인물이다. 아시겠지요? 자, 4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4번.
다음 학술대회 발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구나. 그럼 청산리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겠어요. 자, 청산리 전투는요,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싸웠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과 그리고 이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가 연합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전투였잖아요. 약 6일 동안 10여 개의 전투를 다 승리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독립군의 봉오동에서 청산리로 이동 과정도 당연히 여기 청산리 전투 내용 안에, 연구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백야 김자진 장군의 생애와 업적도, 당연히 북로 군정서를 이끌었었던 김자진 장군님의 생애와 업적도 들어가야겠지요. 자, 청산리 전투에서 간도동포의 노력과 희생, 청산리 전투에서 간도동포와 노력과 희생,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청산리 전투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간도 참변이 있었어요. 때문에 맞아. 이때 정말 간도 동포들이 희생하는 일들도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 신민회는 지금 1920년대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었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어디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간도에 있었어요. 때문에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졌었던 저기 북간도 지역이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북로군정서의 묵기 확보와 체코 군단, 이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아닌 것은이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열강의 침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열강의 침탈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은 갑산의 광산 채굴권을 차지하였었다. 열강의 침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광산 채굴권 미국이 차지를 했었지요. 자, 일본은 프랑스에게서 경인성 부설권을 사들였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철도 경인성이죠. 이 부설권을 사들였었다. 어느 나라한테? 프랑스한테? 아니에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었었죠. 미국이었었죠. 그래서 요거 정답이 딱 나왔네요.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경제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맞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을미사변을 겪으신 다음에 충격이 굉장히 크셨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공작원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종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로 가야겠다 하면서 러시아로 가니까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스스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 고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양상을 띄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네요. 자, 러시아는 산림 체벌권을 빼앗고 용안포를 점령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대충 그렸네. 여기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용안포였었죠. 자, 용안포를 점령했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용안포 사건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때 같이 학습했었습니다. 청은 한성에서 의주를 연결한 전신가설권을 차지하였었다. 까지도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할게요.